안녕하세요 유튜브,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8월 11일 일요일,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로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내려오신 다음에 처음으로 지대로 된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MBC 뉴스 채널이랑 인터뷰를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,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,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프라이머리에서도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계속 이제 끝까지 이끌고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신 그 배경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을 이렇게 다 본다고 하면은,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딱 프로텍트하는 거, 수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트럼프다. 트럼프가 우리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이렇게 또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서, 그러면서 우리 이 민주당이 트럼프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. 트럼프가 올해 이 미국 이 대선에서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.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또 내려온 것이다. 우리 민주당이 트럼프를 이기기 위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, 내가 내려오고 이제 다음 세대에 이렇게 파워를 넘겨주는 게 이제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신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내려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진짜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는 하신 거죠. 솔직히 말해가지고 프라이머리에서도 이기고,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만 차린다고 하면은 끝까지 밀어붙일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권력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카멜라 해리스한테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또 준 것이지 않습니까?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 정말 현명하신 선택을 이렇게 더 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이 선택을 한 뒤로부터 지금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 이 대통령 후보의 인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뭐 기세가 어마무시한데,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바라는 대로 민주당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딱 이길 수가 있지가 않을까, 그리고 이 트럼프가 똑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뉴스도 지금 이 메인 뉴스로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는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? 2년이 이렇게 또 넘어서게 되면서 전쟁을 좀 이제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양상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,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좀 비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많지 않았습니까?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잘 싸워주고 있기는 있지만, 그러면서 이 유럽으로부터,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으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이렇게 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 비평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이죠, 한 5일인가 6일 전쯤에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본토를 갑자기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거든요. 이 우크라이나 이제 정규군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게 되면서 러시아 본토, 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그 곳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점령을 해나가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게 지금 5일에서 한 6일 정도가 이렇게 또 지났는데,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한테 무슨 얘기라도 이렇게 또 들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, 그러면서 어제 드디어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군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. 컨펌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이곳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의 이런 천연 자원들 중에 이런 가스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 가스관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곳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, 이 가스관을 통해 가지고 이 유럽에다가 이렇게 가스를 이렇게 또 파는 곳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또 장악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러시아한테 좀 이제 많은 이런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.
말이죠. 거기에다가 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이곳에 이 원전이 또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이렇게 또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주요 욕춘지이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들에서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. 어쨌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Restore Justice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로부터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면서 이제 많은 땅들을 이렇게 또 빼앗겼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이 저스티스를 리스토어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우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이렇게 또 빼앗게 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공정해질 거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쿠르스크라고 하는 이곳이 러시아 땅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또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 러시아인들 한 7만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대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서는 전투기 같은 것들이나 뭐 포격 같은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자신의 영토에다가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신의 영토인 쿠르스크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또 쿠르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있지 않습니까? 키이우에다가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지금 뭐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잘 싸워주고 있는데 제발 좀 많은 러시아 땅 이렇게 또 점령을 해가지고 빼앗긴 만큼 이 러시아 땅 잘 이렇게 점령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. 진짜 이 푸틴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짓누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푸틴도 이렇게 또 생각을 했겠습니까? 자신의 이 러시아 영토가 빼앗긴다는 거를 이렇게 또 생각을 했을지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정말 잘해주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러시아 땅을 이렇게 또 빼앗게 되면서 빼앗긴 만큼 이 러시아 땅 이렇게 또 빼앗아서 우크라이나 땅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버리면 대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뭐 지상전도 들어가고 뭐 공습도 이렇게 또 때리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고 이렇게 또 하니까 진짜 대박입니다, 우크라이나.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이 해킹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합니다. 해킹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트럼프 캠페인 측의 이 내부 문서들이 지금 유출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어디서 이제 모르는 그런 이제 여러 통의 이메일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. 아마도 그 이메일이 해킹에 필요한 그런 이제 열쇠가 아니었나. 뭐 바이러스 같은 거 이렇게 또 침출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이제 여러 문건들이 이렇게 또 유출이 되게 되면서 트럼프가 이 러닝메이트를 뽑기 위해 가지고 이 부통령을 이렇게 또 뽑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또 검토를 해본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서류들이 이렇게 또 유출이 됐다고 하고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이 법정 소송을 이렇게 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에 대한 서류들도 좀 많이 이렇게 또 유출이 됐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은 이 배우를 두고 아마도 이란이 그런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아무나 이렇게 또 들어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 세큐리티가 허술해 하고 하면서 이렇게 빼앗아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유출을 시킨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는 이런 뭐 자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악재는 계속해 가지고 이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무슨 문건들이 이렇게 유출이 되게 되면서 그 문건들이 뭐 나오지는 않았거든요.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문건들이 막 공개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트럼프한테 더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진짜 대박입니다. 진짜 얼마 전까지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 피격 사건을 당하게 되면서 올해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것 같다. 라고 모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온 뒤로 그리고 해리스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온 뒤로 이 전세가 역전이 되는데 지금 뭐 3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? 3주가 지나게 되면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. 진짜 영화보다 더 극적인 그런 올해 2024년도 미국의 대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뉴스 채널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. 지금 그 어느 때보다
이 뉴스 이 매체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. 올해 들어가지고 대선에 진짜 재밌습니다. 뭐 피격 사건도 있었고 진짜 암살 사건도 있었었고,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내려오고 뭐 카멜라 헬스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면서 그리고 이 흑인이면서 인도계 사람이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사상 최초의 소수의 인종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. 거기다가 여성이야. 진짜 역사적인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도 진짜 역사적인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카밀라 헬스가 부통령 후보로 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를 이렇게 또 뽑지 않았습니까? 팀 월즈를 이렇게 또 뽑게 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은 옆구리를 엄청나게 강타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기습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팀 월즈를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이 백인이고 완전히 시골 출신의 이제 백인이면서 엄청나게 청렴하면서 뭐 재산도 별로 없고 진짜 진정한 흑수저이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이렇게 또 뽑았을 때 이 러닝메이트는 진정한 흑수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뽑았거든요. 그리고 굉장히 젊은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았는데, 그런데 이 팀 월즈로 본다고 하면은 진정한 흑수저는 바로 여기 있다. 집도 없고 뭐 주식도 없고 비트코인도 없고,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자산들을 모두 다 합한다고 하면 100만 달러도 되지가 않아. 이 제이디 벤스는 이 자산이 막 10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흑수저, 거기에다가 이 미국의 이제 전형적인 시골에서 태어난 이제 백인, 이 백인 중산층 가정의 진짜 본보기 같은 그런 사람에다가 이 말빨이 이 60대 이제 거의 59세라고 하신다고 하거든요. 이제 60대가 이렇게 되신다고 하는데, 말빨, 이 미국 아재 말빨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. 미국 백인 중산층 아재에 퉁퉁하면서 막 얼굴도 인성도 굉장히 좋아. 그 말빨도 장난이 아니야. 진짜 대박. 이런 사람이 이렇게 딱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은 패닉 중에 엄청난 패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트럼프 캠페인이나 뭐 트럼프나 계속해가지고 이 팀 월즈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, 지금 이런 뭐 정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더라도 팀 월즈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폴리시들이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폴리시들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이 백인들한테, 이 미국에 있는 이 중산층들, 이 백인들한테 훨씬 더 이렇게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트럼프를 이렇게 좀 긴가민가 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지지를 할까 말까 했었던 사람들이 팀 월즈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팀 월즈한테 지금 다 몰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뭐 우왕좌왕하고 있대요. 그러니까 이 카멜라 헬스가 엄청나게 똑똑한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소리죠. 진짜 기가 막힌 러닝메이트를 이렇게 딱 뽑게 되면서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을 빡 시켜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아마도 올해 대통령에 똑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진짜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따는 당상이었거든요.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나이도 너무나 많이 드시고, 거기에다가 트럼프는 막 이 암살 시도까지 이렇게 또 있었는데 막 살아나고 막 기가 막힌 사진도 찍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진짜 2024년도 대선에 성공을 할 것 같다. 올해 꼭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, 와, 제가 막 트럼프 암살 사건이 그때 있었을 때 뉴스를 했었을 때 트럼프가 올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99%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그 1%가 지금 그 1%가 지금 90%가 돼가지고 카말라 헬스가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가 올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뭐 99%로 아마 이 트럼프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똑 떨어지게 되면서 좀 굉장히 힘든 나날을 이렇게 또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뭐 기소권들이 막 줄줄이 뭐 사탕으로 이렇게 또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이제 똑 떨어지게 되면서 뭐 기소권들도 계속 재판들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중범죄자에다가 뭐 벌금도 굉장히 많아 또 파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
예, 파산하고 거기에다가 또 줄줄이 사탕으로 또 기소권 뭐 재판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네, 벌금 더 늘어 네, 거기에다가 네, 형량도 네, 굉장히 이제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.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네, 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의사당으로 난입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을 이렇게 네, 때렸다고 합니다. 막대기로 때렸나 네, 라고 하고 네, 그리고 막 영상 찍힌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막 백인 우월주 막 사인 막 핸드 사인 막 이렇게 또 했대요. 네, 이렇게 또 하면서 아 우리 백인이 뭐 최고이다라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게 문제입니다.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이제 화이트 트래시들이 아 백인 우월주의 하면서 예전에 그 나치 그런 거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? 막 민족 우월주의 막 그런 거 아니 2024년도에 그게 미국에서 이렇게 또 일어난다라는 게 진짜 말이나 되는가? 진짜 이 트럼프의 사상은 진짜 아주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사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문에 그런 행패를 부렸었던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20년형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아마 트럼프는 이 주도를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50년형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큰일 났습니다. 지금 뭐 줄줄이 사탕으로만 재판 있으면서 분명히 자신은 이 귀에 총알이 스쳤을 때, 내가 올해 대통령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. 그런데, 끝났습니다. 이 트럼프의 쇼는, 이 잔치는 끝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팀 월즈, 진짜 대박입니다. 이 부통령으로서 진짜 최적의 그런 사람이 아닌가. 미국의 시골 출신의 좀 이제 중산층, 그냥 이제 보통 가정의 이제 백인이야. 백인이 60대 아재, 말빨도 굉장히 세. 그냥 뭐 게임 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트럼프가 어제 이 몬타나주에서 유세를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하거든요. 엊그저께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그 유세장에서 이제 끝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노래를 이렇게 또 틀었다고 합니다. 무슨 노래를 이렇게 또 틀었냐면은 셀린 디온 그 타이타닉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? 이 타이타닉 호의 주제가를 자신의 유세장 이제 끝나면서 그 노래를 틀었대요. 노래를 틀게 되면서 갑자기 이 노래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셀린 디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폭풍 포스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왜 너 내 노래 썼지? 나는 트럼프랑 전혀 관련이 없다.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셀린 디온이 아니 굳이 이 타이타닉 호 노래를 라고 굳이 그 노래를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타이타닉 호에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자체가 침몰을 하는 영화 아닙니까? 배가 침몰을 하는 그 영화의 주제가를 썼다. 지가 지 입으로 지금 이 트럼프 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나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. 침몰하고 있어요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야, 이 진짜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은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어떻게 이 골라도 그런 노래를 골랐는지 이 자신의 미래를 암시를 하는 그런 주제곡을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유세장 끝에 이렇게 튼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어쨌든 간에 이 셀린 디온은 내 노래 쓰지 말아라. 나는 너네랑 전혀 관련이 없다. 셀린 디온도 트럼프 싫어하나 봐요. 어쨌든 나는 전혀 뭐 너같이 이렇게 극단주의자랑 뭐 전혀 나는 관련이 없다.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노래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굳이 그 노래를 써야 했을까? 타이타닉호 노래를 굳이 침몰하는 배 노래 그 주제곡을 꼭 써야 했나?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. Really? That song? 이렇게 하면서 진짜 대박이었습니다. 어쨌든 뭐 트럼프도 아는 거 트럼프 캠페인 측도 아는 것 같아요. 지네들이 지금 이 배가 싱킹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주제곡을 이렇게 튼 게 아닌가. 이 내부에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트럼프 캠페인 측에 내부에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타이타닉 주제가를 틀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코미디지 않나. 역시 트럼프 재밌습니다. 재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냥 코미디가 됩니다. 전 세계로부터 조롱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운 같은 이런
이 피에로 같은 트럼프 제발 뽑지 않기를 바라보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다닐 때 김정은 막 찬사하고 있고요. 푸틴 찬사하고 있고 시진핑 찬사하고 있고 다 독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? 다 독재자들한테 진짜 이 사람들이 스트롱맨이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크리티즘이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. 아니 트럼프 뭐 하는 거냐? 아니 어떻게 독재장을 찬양을 하느냐? 라고 이렇게 많은 비판들이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.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제이디 벤스가 어제 이 무슨 기자가 물어봤나 봐요.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니 이거는 뭐 별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교적인 일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발언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들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 제이디 벤스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뭐 제이디 벤스나 트럼프나 머리가 아주 텅텅 빈 것 같습니다. 독재자를 찬양을 하다니요. 특히 미국에서 미국이랑 적대적인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? 이 미국이랑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으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런데 푸틴한테 칭찬한다고 찬사를 이렇게 또 보낸다고 이거 또라이 같은 그건 지도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토록 이 독재자들한테 찬사를 이렇게 또 보내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이거든요.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집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취임 첫날부터 나는 독재자가 되고 싶다. 단 하루만이라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다시 말해가지고 단 하루만이라도 이제 독재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단 하루만이라는 거를 다 캔슬을 시켜버리고 무효화를 시키고 이제 쭉 독재를 이렇게 또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로도 이렇게 또 풀이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간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를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제 빨아주고 있고 계속 찍어주고 있고 찬사를 보내주고 있는 이런 이제 트럼피들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이가 없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. 트럼피들. 그러면서 카밀라 해리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카밀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 팀 월즈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네바다, 이 라스베가스 있지 않습니까? 네바다에 가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는데,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, 엄청난 인파와 함께, 굉장히 기가 막힌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런 경합주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이 경합주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.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우세인 원래 공화당이었던 그런 주들에서도 지금 뭐 뒤집히고 있다고 하거든요. 거기에서 이렇게 또 뒤집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이 카밀라 해리스 올해 대통령 당선이 될 게 이제 뻔하다. 아주 그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또 네바다에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이런 이제 공약도 이렇게 또 걸었다고 하고 이런 얘기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.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직업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? 뭐 웨이트레스들이나 우버를 하거나 호텔에서 일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 팁을 이렇게 또 많이 받는데 그런데 이 팁도 인컴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여가지고 인컴 텍스를 이렇게 또 떼가는데 그러면서 카밀라 해리스는 그런 인컴 텍스에 대해 가지고 이런 팁들에 대한 세금에 대해 가지고 그 세금들은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떼갈 수 없게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공약을 이렇게 또 걸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빠질 수가 없겠죠.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아니 그거 내가 먼저 얘기한 건데 왜 너 카페하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징징거렸다.
거렸다고 하네요. 아니 내가 먼저 팁들에 대해 가지고 세금 이렇게 또 붙이는 거 없애겠다라고 내가 공약을 걸었는데 왜 나 카피해? 라고 하면서 또 징징거렸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이런 이제 팁 과세 폐지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냥 아무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그런 이제 문제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공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지가 먼저 얘기했다고 이런 생 난리를 치는 것을 보니까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지금 뭐 지지율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딸리고 있고, 그리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자신이 질 게 뻔하고, 그리고 자신이 진다고 하면 엄청나게 기소권들이랑 그리고 이 셀프 사면도 이렇게 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똥줄이 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이 카멜라 헬스를 끌어내리려고 막 욕도 하고 막 원색적인 비난도 하고 인신공격도 하고, 그리고 이런 징징거리는 것도 이렇게 또 하고,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카멜라 헬스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캠페인이 엄청나게 패닉 속에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.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. 아니 계속해가지고 이 민주당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략을 해야지 우리가 이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한다는 그런 소리죠.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노리고 끝까지 버틴기다가 갑자기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이 TV 토론회를 딱 했었을 그 당시에 이 트럼프 캠페인직은 알았을 거예요. 우리 이겼다. 우리 이겼기 때문에 그냥 바이든 대통령만 계속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올해 대통령 당선이 되는 게 뻔하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다가 갑자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공략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트럼프 캠페인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분명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카멜라 헬스는 어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, 그리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잘 못하거든요. 트럼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말아먹었습니다. 뱅크럽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.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나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잘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연준 금리 내리는 거 언제 할지 얘기할 그런 권한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연준 내가 이제 구워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거든요. 이것에 대해 가지고 카멜라 헬스는 정면으로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카멜라 헬스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연준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. 이 페드의 인디펜던스는 나는 전혀 인터피어런스를 하지 않겠다. 나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제 훨씬 더 청렴하고 그리고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더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것의 이제 바로 핵심은 바로 이 체크앤 밸런스거든요. 각 부처의 기관들이 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서로 체크를 하면서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파워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그 누구도 독재를 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든 그런 민주주의 그런 시스템이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가 독재자처럼 나와가지고 내가 언제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할지 내가 발언할 기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은 트럼프는 분명히 만약에 지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독재를 할 게 분명합니다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분명히 망합니다. 트럼프 수도 없이 뱅크럽시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분명히 트럼프 산하에 있다고 하면은 뱅크럽시를 뭐 당연히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. 내가 이 정도의 파워가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막 찔러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 괜찮네 괜찮네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도 요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 입맛대로 굴게 되면서 이제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, 민주주의 진짜 위험합니다.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독재 체제가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게 분명해 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요거
대통령은 트럼프 안 되기를 바라봤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? 미국 이제 조만간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주식이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좀 힘든 그런 날들을 이렇게 또 겪지 않았었습니까? 그런데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뭐 메가 캡들이 있지 않습니까? 뭐 마그니센 세븐이라든지 뭐 굉장히 커다란 그런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, 뭐 중소기업이나 뭐 다른 수많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좋게 나오고 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리고 이것은 6분기 만에 지금 좋은 결과를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이다.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는 것이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뭐 매그니센 세븐이라든지 이런 이제 메가 캡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뭐 대기업들이나 뭐 테크 기업들만 이 주식이 이렇게 또 올랐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금 실적이 계속 이렇게 또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리고 이게 메가 캡들 뺀 이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6분기 만에 좋게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S&P 500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7.4%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된 그런 이제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 랜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디즈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2024년도 이 디즈니 무슨 행사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여기 애나하임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 이 디즈니 뭐 팬들을 위한 뭐 이런 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. 뭐 D23인가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디즈니 측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. 새로운 영화들을 이제 앞으로 개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토이스토리 5가 나온다고 합니다. 와, 이 토이스토리 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만화이지 않습니까? 토이스토리 5가 뭐 픽사를 통해가지고 픽사가 이제 또 디즈니로 이렇게 또 흡수가 되지 않았습니까? 픽사를 통해가지고 토이스토리 5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아바타 있지 않습니까? 아바타 3도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인크레더블 있지 않습니까? 인크레더블 그 영화도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고 뭐 수많은 이 디즈니 영화들 신작들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막 디즈니 뭐 팬들은 엄청나게 뭐 환호성을 지르고 굉장히 이렇게 또 좋아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가지고 이 가자지구에다가 폭격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 이 사우스 쪽 있지 않습니까? 이 남쪽에 있는 이곳에다가 이바쿠에이션 오더를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. 대피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. 아마도 이스라엘은 여기 뭐 하마스 무장 조직들이 이렇게 또 있는 곳들을 이렇게 또 알았나 봐요.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도 가자지구에 있는 학교에 지금 뭐 대피소라고 하는데 학교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시민들을 이렇게 또 방패로 삼아두고 계속 거기에 이렇게 또 숨어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가지고 이 가자지구 남부 지역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네요.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중동에서 좀 더 이제 커다란 전쟁으로 이렇게 또 번질 수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일본이 얼마 전에 일본이 이렇게 또 해안가 해가지고 이 동쪽 있지 않습니까? 동남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7.1의 지진이 굉장히 커다란 게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일본이 진짜 이례적으로 메가코엑 어드바이소리를 이렇게 또 지금 경보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메가코엑 얼스코엑이 아니라 메가코엑 엄청나게 커다란 지진이 올 수도 있다. 앞으로 한 1, 2주 안에 커다란 지진이 굉장히 커다란 게 이렇게 또 올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경고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 뭐 숙박 같은 것들 막 다 캔슬하고 있고 일본으로 가려고 한 그런 뭐 비행기 같은 것들도 다 캔슬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
하네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에 가는 그런 비행기를 이렇게 또 알아봤거든요. 알아보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싸졌더라고요. 네, 그래가지고 일본에 한번 가볼까 했는데 또 이런 뉴스를 보니까 가면은 안 되겠네.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아니 왜 갑자기 일본으로 여행 가는 비행기가 왜 이렇게 또 싸졌지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, 요런 게 있었네. 요런 게 일본 어쨌든 간에 한 달간은 안 가는 게 좋지가 않을까 네,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는데 10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그런 뭐 지진이 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. 네, 그런데 100년 만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저번에 일본 대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그때 막 구였잖아요. 네, 진짜 말도 못하게 커다란 그런 네, 지진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본 웬만하면은 네, 당분간 안 가는 게 좋지가 않나 네,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